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제가 평소에 방송을 하기 전에 카라디움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는데요. 바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핫이슈 이렇게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함께 제가 앞서서 사용했던 제품인 카라디움 모이스처 2A 케이크 21호를 신청자 전원에게 100%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께는 이름과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회신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6월 16일 데일리 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준의 개별 회사채 매입 소식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연준의 회사채 매입 소식입니다. 연준은 16일부터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서 개별 회사채 매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세컨더리 마켓은 이미 발행된 회사채를 매매하는 시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는 이번 회사채 매입이 시장 유동성과 대기업의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준은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개별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되고요. 5년 이내 만기의 회사채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일 예정입니다. 원래 연준에서는 회사채 ETF나 발행시장의 회사채만 매입을 하겠다고 밝혀왔었지만요. 이날 전격적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시장은 연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대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연준은 이날부터 기업 대출 창구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대출기관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요 지수는 장 초반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장중 한때 76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요.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장 후반에는 주요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입니다. 경제 재개가 시작되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발병이 늘어나면서 부분적인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요. 미국에서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다수의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나 입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재차 발생했는데요. 뉴욕 주지사는 이날 뉴욕 시내 일부 주점 등에서 사회적 거리 등을 무시한 채 파티가 열린 것을 거론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경제 봉쇄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연준의 부양책에 전날 폭락을 만회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 3%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2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대의 반등을 하면서 720선을 찍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입니다. 지난해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서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 이모 씨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가 발견됐습니다. 무려 1.5TB 분량으로 약 412억 건이 들어가는 용량인데요. 역대급 개인정보 도난 사건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작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분석하는 업무를 놓고 경찰과 금융당국의 난항에 수사가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편의성을 앞세워서 질주하던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설부터 본인 신원 확인, 그리고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까지 보안 시스템 곳곳에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고 각종 민원 서류와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가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 시스템도 문제지만 개인의 보안 의식 수준도 매우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보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이 스스로 본인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금융권에서 신속성과 간편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해커들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철저한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의 정보를 지키고 우리 개개인도 정보 관리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체외 진단시약 전문 기업인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협업해서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항원 진단키트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병원이나 현장 선별진료소에서는 면봉을 사용해서 코나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직접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입니다. 항원 진단 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탐지하는 항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주 원료로 사용되는 항체가 바이러스를 얼마나 특이적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항원 키트의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체 진단 키트의 경우 감염된 지 일주일 이후 분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완치자 확인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가 적용되는 진단키트 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분자 진단을 통해서 확진을 했지만 고민감도 항원 진단키트가 개발되면 15분 이내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현재 분자 진단 시장에 극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미 미국 FDA에서도 항원 진단키트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후 국내와 해외 국가 등에 등록해서 판매에 돌입할 텐데 두 회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서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독감을 비롯한 여러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도 협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휴마시스는 오늘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4,160원의 고점을 찍었고요. 셀트리온 역시 6% 이상 상승하면서 29만 원대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했지만 올해 1월에서 4월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LG화학은 전년 동기에는 4위였지만 올해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91% 급증하면서 1위를 지켰는데요. 이어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하면서 국내 3사 모두 톱1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 합계는 전년 동기 16.2%에서 올해 35.3%로 무려 2배 이상 확대가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시장에 판매된 전기차 10대 중 3대 이상이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LG화학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 이유는 주로 르노 조에와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아우디의 판매 호조 덕분입니다. LG화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올해 시설 투자 6조 원 중 절반인 3조 원을 배터리 사업 분야에 투자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1분기를 기준으로 16,685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이 대폭 위축되고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번 역성장을 계기로 향후 미국과 유럽 시장이 점차 신종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 국내 3사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LG화학은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면서 47만 원을 돌파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휴마시스와 LG화학 소식으로 데일리아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